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 꿈이 무엇이었나요? 어렸을 때는 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지만 점점 자라면서 그 범위가 줄어들더라고요. 특히 부모님이 본인의 직업에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자녀들 역시 그 직업을 동경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부모님이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아빠는 파일럿, 엄마는 스튜어디스였기에 어린 시절을 참 자유롭고 유복하게 보냈는데요. 하지만 결혼을 코앞에 두고 예비 시어머니의 꽉 막힌 행동들로 결국 파혼을 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세상 다정한 남자와 천사 시어머니도 만났죠. 파란만장했던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누구든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오갈 수 있는 시절이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해외여행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 않으니 공항에서 일하는 분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편이었죠. 파일럿이었던 아빠와 스튜어디스였던 엄마를 두었던 저는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서를 낼 때 항상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쟤네 아빠가 파일럿이래 하며 절 부러워했죠. 사실 아주 어렸을 때는 아빠 직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조금씩 커갈수록 아빠와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죠. 전 세계를 무대 삼아 자유롭게 비행하는 엄마와 아빠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바쁜 와중에도 학교 선생님의 부탁으로 아이들에게 진로 강의를 하시기도 했죠. 아빠가 쉬시는 날이면 전 학교가 끝나면 불이 났게 달려와 하루 종일 아빠 옆에서 질문을 해댔습니다. 아빠도 피곤해서 쉬고 싶으셨을 텐데 귀찮은 내색 하나 없이 저와 하루 종일 수다를 떠시곤 했죠. 아빠, 이번 달은 어디로 가는 거야? 미국? 하와이? 아빠? 보자. 이번 달은 이탈리아로 갈 예정이네? 거기서 뭐 사다 줄까? 아니, 이미 집에 기념품 많은데 뭘. 사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부러워서. 아빠는 전 세계를 다니는데도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벌잖아. 그것도 엄청 많이. 아빠 일이 그런 거니까 돈을 버는 거지. 아빠도 일이 아니라 여행을 가는 거면 당연히 비행기값 내고 가지. 그런가? 어쨌든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전 세계를 누비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럼 시은이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처럼 항공대 들어가면 되지? 아빠, 알잖아. 나 공부 잘 못해. 뭐 열심히는 하겠지만 떨어지면 그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려고. 그래? 우리 시은이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낙천적일까? 엄마를 닮았나? 엄마도 닮긴 했는데 아빠를 더 닮았지. 아빠 조종사 시험 2번이나 떨어지고 3번째에 붙었다면서? 연애할 때 엄마는 또 떨어질까 봐 엄청 맘 졸였는데 아빠는 천하태평이었다고 그러더라? 아이고, 엄마가 그걸 또 너한테 말했어? 맞아. 그러긴 했지. 아빠는 네가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 아무리 멋진 일을 해도 주변 사람이 날 힘들게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거든. 그래? 그건 생각도 못했네. 알았어, 아빠. 저 당시에는 아빠 말이 그저 잔소리로 듣고 흘리기 바빴는데 세월이 지나 생각해보니 아빠 말씀이 정말 틀린 것 하나 없더라고요. 두 분 덕분에 해외여행을 내 집 드나들듯 자주 다녀오다 보니 언어에 대해 저도 모르게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다른 과목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외국어만큼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게 되었죠. 결국 전 외국어 고등학교에 지원했고 대학도 영문학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방학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그중에서도 오지 여행의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좀처럼 가기 힘든 나라들을 다니게 되었는데 주로 남아프리카, 브라질 등을 다녔죠. 솔직히 엄마는 선진국도 아니고 그런 나라에 가면 위험하다고 한사코 말리셨고
아빠만 제 편을 들어주셨죠. 결국 친구와 같이 가는 조건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지에서 그만 제 지갑과 휴대전화를 통째로 잃어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돈도 없고 전화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친구와 둘이 간 여행이었지만 친구는 몸이 좋지 않아 숙소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었는지 저랑 비슷하게 배낭여행을 온 한국 청년이 저 멀리 보이더라고요. 전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 틈도 없이 냅다 달려갔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시냐며 말을 걸었고 자초지정을 말하게 되었죠. 정말 죄송해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예. 한국 분이셨군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갑하고 핸드폰을 통째로 잃어버려서요. 친구는 숙소에 있는데 숙소까지 차로 30분은 가야 하거든요. 제가 숙소에 가서 돈 드릴 테니까 혹시 차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랬군요. 어렵지 않죠. 빌려드릴게요. 근데 돈 대신 나중에 친구분하고 같이 맥주나 한잔 할까요? 여기 근처 숙소가 없어서 저도 말씀하신 숙소에 묵고 있거든요. 아, 정말이에요? 그럼 저희야 좋죠. 언제까지 여기 계세요? 저희는 일주일이에요. 아, 똑같네. 저도요. 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으면 같이 구경하다가 저녁 좀 숙소로 가네요. 솔직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운명의 상대는 낯선 여행지에서 만나던데 그런 일이 제게도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전에 물론 저도 여러 명과 연애를 했었지만 낯선 곳이어서 그런지 첫 만남이 참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친구와 둘이서 계획했던 여행이었지만 낯선 남자가 합류하면서 저희 셋은 일주일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친구도 크게 사람 낯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밤이 되자 저희 셋은 야외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어느덧 하늘은 붉게 물들고 분위기 있는 음악, 여유로운 표정의 사람들, 산들거리는 바람과 공기, 값싸고 마시는 맥주와 저녁 식사가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더라고요. 여기 있으니까 우리 무슨 영화 속 주인공 같지 않아요? 하필 지갑하고 핸드폰을 잃어버린 곳에서 한국 사람을 딱 만나다니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운이 좋았긴 망정이지 잘못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고마워요. 죄가 아니라 다른 한국 분이더라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는 비상금 챙겨서 신발 속에 넣고 다녀요. 저도 예전에 몇 번 도난당해서 신발 속에 비상금 넣고 다니거든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다음에 여행 갈 때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니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남자 생각이 종종 나더군요. 원래 전 남자가 먼저 연락 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성격인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기다리기가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먼저 문자로 연락을 해보니 한 10분쯤 지났을까.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서로 목소리만 듣기에 아쉬웠던 저희 둘은 장소를 정해서 다시 만남을 가졌고 술 한잔과 함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은아, 우리 나이도 동갑인데 이제 말 놓을까? 어때? 그러자 그럼. 근데 넌 학교 휴학하고 지금 여행 계속 다니는 거야? 아니면 뭐 공부해? 아, 나 군대 다녀오고 나서 다녀온 여행이 너무 좋아서 원래 여행사에서 일하고 싶었거든? 학과도 그쪽으로 옮기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엄청 반대하셔서 고민 중이야. 안정적인 일을 하길 바라시거든. 그래? 어떤 일을 하시기를 바라는데? 안정적인 직업이 뭐겠어. 공무원이지 뭐. 공무원은 내가 알기론 부서는 이동되지만 조직 생활이 빡센 곳인데. 성원이 네가 버틸 만한 곳은 아닐 것 같은데? 공무원 돼도 그만두는 사람 요즘 많대. 나도 같은 생각이야.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일도 아닌데 평생 해야 하는 거잖아. 나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했는데 엄마가 하도 난리여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나 하나 보고 살아오신 거라
엄마 생각도 존중해야 해서 어려워. 그렇구나. 보기보다 고생이 많네? 하기 싫은 걸 엄마 때문에 억지로 해야 하다니. 20살 넘어서 만약 부모님이 나한테 그러면 난 못 견딜 것 같아. 뭐, 날 키워주신 분이니까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 뭐. 그런 면에서 난 시은이 네가 너무 부럽다. 두 분 다 항공사에서 일하셨다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도 엄청 자유로울 것 같아. 에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 뭐. 엄마는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내가 공부머리가 없는지 엄마 원하는 학교는 못 들어갔거든. 그치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뭐라든 엄마는 이제 터치하지 말라고 매일 세게 말하긴 하지. 그게 제일 부럽다. 자식한테 터치 안 하고 지켜봐주는 거. 그게 최고야 진짜. 부럽다 부러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가까워진 저희는 어느새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남들과 다르지 않은 풋풋한 연애를 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광고 전화인 줄 알고 안 받았는데 계속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혹시 절 아는 사람인가 싶었죠? 누구세요? 박시은 씨 연락처 맞나요? 연락 주신 분 먼저 밝혀주세요. 제 연락처를 어떻게 하셨나요? 나 성훈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성훈이 어머님 연락처를 제가 몰라서 실례했네요. 괜찮아요. 미안한데 아가씨 더 이상 성훈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요. 에? 아니,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저희가 청소년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인데 반대하신다는 게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미안하지만 성훈이가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알죠? 걔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요즘 귀가 시간도 늦고 공부도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성훈이는 저한테 아가씨 만나는 건 얘기 안 해서 몰랐는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성훈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라는 얘기신가요? 뭐 굳이 따지자면 그렇죠. 지금이야 서로 아쉽고 내가 원망스럽겠지만 연애는 나중에 기반 잡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성훈이가 공무원 되면 그때 만나는 건 뭐라고 안 할게요. 전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90년대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연애를 못하게 하다니요. 들을수록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평범한 엄마는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당시 전 성훈이가 마음에 들긴 했지만 엄마가 전화까지 할 정도로 사정을 하는데 더 깊이 만나는 게 편치 않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 성훈이에게 당분간 공부해야 해서 바쁘니 너도 시험 준비 잘하고 시험 끝나면 보자고 했죠. 하지만 성훈이도 직감이라는 게 있었는지 갑자기 왜 거리를 두려고 하냐며 집요하게 묻더라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댔지만 거짓말인 걸 알았는지 믿으려 하질 않더군요. 결국 전 사실을 말했고 성훈이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해 시은아. 엄마 대신 내가 정중하게 사과할게.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아니 뭐 나야 괜찮은데 성훈이 네가 엄마한테 좀 얽매여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좀 그래. 엄마 말씀도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자식이 다른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불효는 아니잖아. 네가 잘 말씀드려봐. 알았어. 사실 학교 다닐 때도 여자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은 엄마 몰래 만났거든. 이상하게 여자만 만나면 이렇게 과민 반응하시더라고. 나한테 집착이 강한 분이시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나도 좀 지치네. 다른 분도 아니고 부모님이시니까 나도 참 그러네. 어쨌든 잘 얘기해봐. 기운 내고. 결국 성훈이는 자기 엄마에게 절 만나면서 공부하겠다고 얘기했고 예상대로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알았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전 생각보다 얘기가 쉽게 풀렸다고 생각했죠.
이제 나이도 있으니 아들 생각을 존중해 주시나 보다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동안 성은이는 시험 공부에 최선을 다했고 전 평소 틈틈이 운영하던 여행 블로그가 입소문을 타게 되어 여행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 해외여행까지 돈을 받으며 여행 체험기를 써주는 일이 직업이 된 것이죠. 그렇게 각자 바쁘고 치열하게 살던 중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성은이 엄마더라고요. 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라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성은이 너도 잘 있었지? 다름이 아니라 이번 명절에 혹시 바쁘니? 아, 명절이요? 저 원래 부모님하고 시골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일 때문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연휴 마지막 날에 시간이 되면 그때 얼굴만 비추려고요. 그렇구나. 그럼 이번 명절에 너 시간 날 때 혹시 우리 집 올 수 있니? 아, 어머님 댁을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며칠 전에 성훈이가 너랑 결혼까지도 생각한다고 하더라. 정말로 생각이 있는 거면 상견례 전에 한번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그러지. 얘기할 것도 있고. 결혼 생각하고 있는 건 맞는데 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서요. 제가 그럼 명절 끝나고 휴가 받으니까 그때 한번 찾아뵈는 건 어떠세요? 명절 끝나면 너무 늦는데. 이번만 명절 마지막 날 우리 집에 오면 안 되니? 내가 부탁 좀 할게. 저도 부모님을 뵈야 해서요. 그러면 그날 제가 잠깐 어머님 댁에 들리고 나서 부모님께 갈게요. 그럼 되겠네. 고맙다, 시은아. 그날 옷 차려입지 말고 최대한 편하게 입고 와. 우리 사이에 격식 차릴 것도 없으니까.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날 뵐게요, 어머니. 성훈이랑 저랑 통하는 것도 많고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건 맞지만 막상 어머니께 오라는 전화를 받으니 조금 부담은 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가족들과 만날 일이 많아질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좋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은이는 부담스러우면 다음에 가면 된다고 했지만 전 그래도 어른이 이렇게까지 부탁하시는데 안 가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죠. 이후 정신없이 스케줄을 마치고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특산품으로 샀던 곶감과 와인 그리고 백화점에서 과일을 사서 성은이 집으로 갔죠.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음식 준비를 하시려는지 온갖 식재료가 부엌에 쫙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명절 음식을 하지 않아서 이런 모습이 꽤 오랜만이었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번에 저 상주 갔다 왔는데 꽃감하고 와인이 유명해서 좀 사왔어요. 입에 맞으시면 좋겠네요. 시은이 왔구나. 반갑다. 갖고 온 건 여기 놔두고 어서 손 씻고 와라. 성훈아, 너는 시골 큰아버지 지금 거의 도착하셨다니까 오시면 나가서 점심 대접 좀 하고 와. 성훈이 큰아버님이 오셨어요? 여기서 안 드시고 나가서 드세요? 지금은 제대로 음식 준비된 게 없으니까 편하게 밖에서 드시고 천천히 오시는 게 낫지. 큰아버님 식사 드시고 오시는 동안 너랑 나랑 음식 좀 하자. 아, 좋아요. 어머니, 뭐 도와드리면 돼요? 명절에 뭘 하겠니? 당연히 모둠전이지. 여기 재료 있으니까 알아서 잘 부쳐봐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치는 거 잊지 말고. 제가 보조로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혼자 다 해야 하는 건가요? 나는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많아. 국도 끓여야 되고 나가서 과일도 좀 사와야 하고. 명절에 엄마랑 같이 상차림 준비 안 해봤니? 네, 전 부모님과 해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친척분들 거들여드리는 정도만 해서요. 전도 안 붙여본 지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아휴, 젊은 애가 그것도 안 하고 뭐 했니? 이거 계란에 묻혀서 이렇게 하면 돼. 나 지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먼저 좀 하고 있어봐라. 이렇게 절 혼자 두고 어머님은 휑하니 나가시더라고요. 성훈이는 진작에 나갔고요.
명절에 오라고 하셨을 때 옆에서 조금은 거들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혼자 다 할 줄은 몰랐죠. 기분이 상했던 전 모둠전이고 뭐고 저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지만 저녁에 친척들이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순진하고 어리석었죠. 한 번만 도와드리고 다음부터는 사서 하시라고 얘기 드리자고 마음먹은 전 유튜브를 뒤적거리며 하나하나 전을 붙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결혼도 안 했는데 왜 하냐며 당장 나오라고 하겠지만 매몰차게 그러기가 어렵더라고요. 요 앞 시장에 갔다고 하셨으니 한 30분이면 바로 오시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드려도 받지 않으셨죠. 그 사이 저는 차곡차곡 쌓여갔고 전 부치는 게 다 끝나고 뒷정리까지 하니 어머니가 그제서야 오시더라고요. 전 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시장 가셨다더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붙였지만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인데 저한테 이런 부탁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시장 갔다가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좀 하느라고 늦었다. 사람이 늦을 수도 있지.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니? 그리고 어차피 내가 반대해도 너희들 결혼할 거잖아. 그렇게 좋아 못 죽고 사는 사이면 전 정도는 붙일 수 있는 거 아니니? 참, 너도 바라는 거 많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면 결혼 지금이라도 안 하겠다고 하던가. 그것도 아니잖아. 어머니, 지금 제가 성훈이랑 결혼하는 게 싫으셔서 일부러 절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야 연락 끊고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성훈이가 아니잖아요? 아들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게 하세요? 당연히 성훈이를 위해서지. 시은이 너는 만난 지 고작 몇 년이지만 나는 내가 직접 키운 아들이야. 솔직히 3년 전에 내가 전화한 날, 그날 밤에 성훈이가 울면서 그러더라. 너 못 만나게 할 거면 자긴 죽어버리겠다고.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너네 둘 허락한 거야. 멀쩡한 아들 저 세상 보내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그럼 성훈이랑 제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맞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 붙이라고 얘기하고 휙 나가시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솔직히요. 다른 여자 같았으면 진작에 연락 끊었어요. 저니까 만난 거예요. 연락을 끊고 안 끊고는 네 마음이지. 난 계속 만나라고 안 했다. 뭐 전 부친 건 제법 잘한 것 같으니까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든가. 어머니라면 이 상황에서 커피 드시겠어요? 저 지금 커피 마실 기분 아니에요. 혼자 드세요. 저 갈게요. 이렇게 어머니의 진심을 듣고 전 충격에 빠져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가 성훈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연락 차단할까 싶었지만 성훈이는 무슨 죄인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어머님은 이날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으셨고요. 성훈이를 계속 만날 거라면 이 스트레스가 평생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건 제 부모님도 저도 바라지 않은 삶이었죠. 그렇게 고민만 하던 중 성훈이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바라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였죠. 저도 그 누구보다 바라는 일이었지만 어머님 생각만 하면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가슴만 답답할 뿐이더라고요.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당장 헤어지라고 하실 테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죠. 그렇게 고민만 하며 헤어지지도 깊은 관계를 맺기도 어려운 애매한 사이가 계속되던 중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시어머니였죠. 예, 나다. 지난번에 시은이 네가 그렇게 나가서 나도 마음이 좀 안 좋았어. 요즘 잘 지내고 있지? 예, 저야 뭐 똑같죠. 왜 전화하셨어요? 성훈이 시험 합격한 얘기 들었지?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일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제 뭐 날 잡아서 너희들 빨리 결혼해야지. 안 그러냐? 아,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얘기한 건 아니라서요. 좀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확실하게 결정되면 그때 성훈이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니? 너희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니니? 결혼을 왜 확실하게 결정 못해? 좋아서 만나는 건 맞지만요. 솔직히 어머니가 저번에 전부치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기분 나빴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에 스케줄 잡히면 일해야 할 수도 있고요. 무슨 소리니? 남편이 안정적인 직업이면 그만두고 아기 가지도록 노력해야지. 게다가 너 일하는 게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는 거라면서. 살아보니까 하고 싶은 건 나중에 아기 낳고 나서 해도 충분해. 사람이 다 때라는 게 있는 거다. 더 이상 어머니랑은 할 얘기가 없네요. 그 말씀 취소하지 않는다면 저 파혼할게요. 마음 바뀌시면 전화 주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이렇게 통화까지 하고 나니 어머니가 정말 앞뒤가 꽉꽉 막힌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겠더군요. 이후 전 갑작스레 찾아온 몸살에 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라온 저인지라 그 충격이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면 지옥에 들어갔게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그동안 쓰지 못했던 휴가도 쓸 겸 전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이후 일주일을 푹 쉬니 그래도 몸이 조금 회복이 되더라고요. 맛있는 것 먹고 엄마 아빠와 수다 떨고 푹 자고 나니까 에너지 충전이 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휴가 마지막 날 아침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희 집 문을 누가 쾅쾅 두드리길래 문을 열어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바로 성훈이 어머니였죠. 아니, 어머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 댁인데요? 내가 여기도 모를 줄 알았니? 친정어머니하고 이야기 좀 하러 왔다. 그럼 미리 저한테 얘기를 주셨어야죠.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설거지를 하던 중 저희 대화를 듣고는 엄마는 깜짝 놀라셨는지 현관문으로 달려가 말했습니다. 아, 시은이가 얘기하던 남자친구 어머니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침이라 어수선한데 괜찮으시다면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뭐, 차 타고 그냥 왔습니다. 제가 온 건 다른 게 아니라 시은이 교육 좀 잘 시키라고 당부 말씀 드리러 온 겁니다. 네? 아니, 저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시은이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성훈이 태어나자마자 남편 보내고 혼자 오롯이 애를 키웠어요. 그렇게 귀하게 자란 아들을 만나는 거면 좀 싫은 부탁을 해도 잘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명절에 제가 모듬전을 좀 부치라고 시키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시은이 애는 잘 부치다가 골이 났는지 제가 돌아오니 커피 한 잔을 안 마시고 휙 가더군요. 게다가 성훈이 시험 합격해서 이제 결혼하고 하는 일 관두고 애기 가질 준비하라 하니 저 때문에 파혼하겠다 합디다. 귀한 남의 아들 몇 년이나 만나놓고 어디서 버릇없이 저한테 파혼 운운한답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결혼도 안 한 시은이를 불러다가 전부 치러 가고 나가시고 성훈이 공무원 됐으니 여행일 관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딸이 화가 나서 파혼한다 한 거고요? 그렇죠. 역시 시은이 어머니께서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지만 아닌 건 아니죠. 자식 교육 좀 엄하게 시켜주십사 하고 온 겁니다. 전 자식 의견을 존중하는 엄마라서요. 시은이가 파혼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들어보니 그렇게 결정할 만하네요. 예?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은이를 아끼신다면 얘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실 텐데요. 단순히 돈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결혼도 안 한 처자를 어디 집으로 불러서 음식을 시키고 휙 나간답니까? 이건 관계를 떠나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솔직히 성훈이가 시은이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도 어지간한 건 눈 감고 결혼 허락하려 했는데요. 성훈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 없던 일로 해야겠습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아이고 참네. 제가 할 소리를 시은이 어머니가 다 하셨네요. 두 분 듣자 하니 공항에서 청소하신다면서요? 집안 형편이 안 봐도 뻔한데 우리 성은이 정도 조건이면 솔직히 분에 차고 넘칩니다. 시은이 아빠가 공항에서 일하는 건 맞는데 청소요? 어, 성은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나 보네요.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돌아가세요. 이제 안 봤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공항 청소라니. 그 말을 듣는데 좀 황당하더군요. 자초지정을 알고 보니 일부러 성은이가 거짓말을 한 거더라고요. 제 부모님 직업을 어머니가 알게 되면 나중에 혼수나 예단 기대가 크실까봐 일부러 청소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저렇게 나오시는 걸 보니 정말 사실대로 말했었다면 예단 문제로 얼마나 싸웠을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둘의 인연은 어머니의 난동으로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매달 어머니 생활비를 책임졌던 성은이는 지쳤는지 더 이상 돈 못 드린다고 선언했고 어머니는 결국 일자리를 구하셨다고 합니다. 나이는 많으시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시니 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 겨우 공항 청소 일을 구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관리팀장이 낯익은 사람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였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팀장님, 저분들이 누구신데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세요? 아까 그분들이요? 왜요? 제가 아는 사람 같아서요. 아까 그 여자는 저처럼 청소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절대 아니에요. 아까 그분은 항공사 임원이시고 옆에 계신 분은 사모님이세요. 이사님은 오랫동안 파일럿으로 근무하시다가 최근에 임원으로 승진하셨고 사모님은 스튜어디스로 하시다가 지금은 관두셨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참.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여사님, 얼른 일이나 하세요. 오늘 할 일 많아요. 깜짝 놀랐던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제게 찾아와 공손한 듯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시은아, 왜 진작 말 안 했니? 부모님이 항공사에 계시다면서. 제가 그걸 왜 굳이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저 성훈이랑 끝났는데 더 이상 전화 안 하셨으면 해요. 솔직히 성훈이랑 끝난 건 나 때문이잖니.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할 테니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니? 왜 갑자기 저 자세세요? 제 부모님이 공항 청소일 하시는 줄 알고 무시하다가 임원이라고 하니까 좀 다르게 보이세요? 아니, 꼭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한 게 미안해서 그래. 결혼해도 너 하고 싶은 일 계속하고 명절에도 음식 시키고 그런 거 안 하마. 그러니까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니? 이미 끝난 관계예요, 어머니.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전 제 분수 찾아서 떠나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성훈이 정말 안 만나겠다는 소리니?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귀 막히셨어요? 전화 수신 거부할 테니 그리 아시고 어머니는 미치도록 집착하는 아드님과 오손도손 사세요. 시은아, 미안하다니까. 다시 만나봐. 응? 시은아.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전 어머니를 수신 거부하고 다음 날 또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기 위해 배낭여행을 간 거였죠. 국내든 해외든 웬만한 곳은 다 다녀본 저희지만 치안 안전하고 사람 인심 좋은 곳, 경치 좋은 곳은 한국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호텔 대신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다리가 아프면 길에 앉아 쉬고 에너지가 충전되면 또다시 여기저기 뚜벅이로 다녔습니다. 그렇게 2주간을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것 잔뜩 먹고 왔더니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이후 일과 여행만 되풀이하며 살았고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행 인플루언서로 제법 유명해지면서 여기저기 부르는 곳이 늘어났고 특급 호텔이라고 불리는 곳도 많이 다니게 되었죠. 물론 시설 좋고 비싼 곳도 좋았지만 제 마음이 가장 편안한 곳은 사람이 뜸한 시골 게스트하우스더라고요.
그곳에서 전 생각지도 않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일 때문에 만났던 사진작가분이었죠. 한창 잘 나갈 때 일을 관두고 귀농한다 하고 소식이 끊겼는데 제가 여행 간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시온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놀러 왔어요? 어머, 지용 씨, 맞죠? 한창 잘 나가다가 갑자기 관두더니 여기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래요. 한 5년은 됐을걸요? 사진에 미쳐서 전국을 다니다가 발견한 곳이 여기였거든요. 여기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짐 싸들고 내려온 건데 다행히 마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요? 저 연락 끊겨서 너무 서운했는데 이렇게 다시 뵈니까 좋네요. 저 여기서 일주일 정도 머물려고요. 잘 됐다. 그럼 이따 저희 집에 오세요. 오늘 닭 잡을 건데 몸보시 좀 하고 가요. 어머, 지용 씨가 닭주 잡아요? 전 상상이 안 가는데요. 닭 쫓아다니는 거 창피하니까 자세히는 보지 마세요. 매일 혼자 다니던 여행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여행지에서 맘맞는 사람과 이야기하니 참 좋더라고요. 같이 잠깐이지만 일했을 때도 사람이 편하다고 느꼈었는데 제가 혼자가 되어 다시 만났으니 더더욱 편했죠. 그가 알려준 집 주소로 찾아가 살며시 대문을 여니 나이는 제법 드셨지만 인상이 푸근한 분이 절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재영이랑 서울에서 일했다는 아가씨 맞지요? 멀리서도 왔네. 나 재영이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여기 공기도 좋고 너무 편한 거 있죠? 이렇게 좋은 데서 사시니 정말 부러워요. 시골인데 뭐가 부러워요. 어서 와서 앉아요, 앉아. 아이, 근데 반찬이 별로 없는데 미안해서 어쩌나. 닭 잡는 데서 왔어요. 김치만 있으면 돼요. 저 뭐든 잘 먹거든요. 그렇다니 내 맘이 이제야 놓이네. 젊은 사람이 깐깐하지 않고 수대분해 보여서 좋구만. 마음씨 좋은 그의 어머니 덕분에 그날 저녁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여행 내내 어머니는 제게 감이다 떡이다 하며 주전부리를 가져와 주셨고 그 덕분에 맛있게 잘 먹고 잘 쉬게 되었죠. 서울에 올라와서도 저와 연락을 계속 주고받게 되었고 몇 번 만남 끝에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 일을 누구보다 존중해주고 부모님 역시 제가 뵐 때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시니 제 인연이 여기에 있구나 싶었죠. 결국 저는 그와 결혼하고 시골로 내려가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비록 시부모님이 옆집에 사셨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과 있는 것처럼 편안했고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며느리 직업이 여행 블로거다 보니 집에 붙어있는 날이 잘 없지만 어머니는 항상 동네 분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세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 박사님이라고요. 그래서 전 유명한 호텔에서 숙박 초대권이 오면 항상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갑니다. 연세가 많으신 만큼 하루라도 더 좋은 곳, 맛있는 거 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들은 우린 늙었으니 저희 부부나 많이 다니라고 하시지만 전 어머님이 건강하신 그날까지 함께 어디든 다닐 생각이에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파혼했던 전 남친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성훈이는 엄마 등살에 못 이겨 사랑하지도 않는 동남아 출신 여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기왕 결혼한 거 잘 살아보려고 애는 썼지만 시어머니의 꽉 막힌 행동들 때문에 아이와 함께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고 하네요. 결국 이혼 절차를 밟고 다시 혼자가 됐다고 합니다. 인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마음 불편한 사람은 멀리하고 날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